이번 시간에는 실록 예찬이라는 이양하 작가의 현대수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움을 주는 쌤의 한마디입니다. 이제 막 세상을 덮기 시작하는 5월의 실록과 나무의 푸르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록을 보며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성찰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작품의 전반부에는 자연과 인간을 대비시켜서 인간의 세속성을 드러내서 세속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고 있고, 결국에는 모든 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가장 아름다운 존재는 사람이라는 인간에 대한 긍정적 관점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라고 정리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성격은 주정적, 정서를 주로 강조하고 있고 관조적인 특성, 그래서 대상에 대한 관찰을 드러내고 있는 특성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제는 실록처럼 순수하고 아름답게 살고 싶은 소망, 이 정도 잡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두루 4계절을 두고 자연이 우리에게 내리는 혜택에는 제한이 없다. 자, 자연의 혜택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자연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예찬적인 태도를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그 혜택을 가장 아름답게 나타내는 것은 봄 가운데 모든 산에 녹색 이파리가 싹 트는 이때일 것이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고 먼 산을 바라보아라. 어린애의 웃음같이 깨끗하고 명랑한 5월의 하늘. 그래서 비유법 씀으로써 예찬적인 태도, 긍정적 태도 한 번 더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날이 풀어러가는 이 산 저 산, 나날이 새로운 경이, 놀라움을 가져오는 이 언덕 저 언덕. 그리고 하늘을 달리고 녹음을 스쳐오는 맑고 향기로운 바람. 그래서 맑다, 시각적 심상, 향기롭다, 후각적 심상, 감각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가난하여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러한 때에 모든 것을 가진 듯하고, 우리의 마음이 비록 가난하여 바라는 바, 기대하는 바가 없다 할지라도 하늘을 달려 녹음을 스쳐오는 바람은 다음 순간에도 곧 모든 것을 가져올 듯 하지 아니한가. 라고 해서 자연에 대한 기대감을 서리법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늘은 더없이 맑고 우리의 연전, 이 연전은 연세대 전 학교 이름이죠. 연희 전문학교라는 이름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대를 덮은 실록 푸르름은 어제보다 한층 더 깨끗하고 신선하고 생기 있는 듯하다. 나는 오늘도 나의 문법 시간이 끝나자, 그래서 해당 작가의 이제 직업을 알 수가 있겠죠. 선생님이, 교수님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무거운 짐이나 벗어놓은 듯이 옷을 훨훨 털며 홀가분한 마음으로 본관 서쪽 숲사이에 있는 나의 자리를 찾아 올라간다. 즐겨 찾는 자리다. 나의 자리래야 솔밭 사이에 있는 겨우 걸터앉을 만한 조그만 소나무 그릇더기에 지나지는 않지만, 오고 가는 나의 여러 동룩과 나의 자리라고 이름 지어주고 또 나 자신도 하루 동안 가장 기쁜 이 시간을 이 자리에서 가질 수 있으므로 시간에 여유가 있을 때마다 나는 특권을 차지한 듯이 이 자리를 찾아 올라와서 앉아 있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자연에 대한 예찬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나에게 멀리 군속을 떠나 사람들 틈을 떠나 고고한 가운데, 외롭고 높은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신선의 기질이 있다는 것은 아니다. 나는 역시 사람들 사이에서 있기를 좋아하고 사람을 그리워하는 감남을력 평범한 사람의 하나고, 또 사람이란 모든 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가장 아름다운 존재인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으로서도 아름다운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사람 사이에 살고 사람 사이에서 울고 웃고 부대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삶에 대한 가치관이 드러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때 푸른 하늘과 찬란한 태양이 있고 황홀한 실록이 모든 산 모든 언덕을 덮는 이때 기쁨의 속삭임, 이 하늘과 땅, 나무와 나무, 폴립과 폴립 사이에서 은밀히 수수 주고받는 그들의 기쁨의 노래가 금방이라도 우렁차게 터져나와 산과 들을 흔들흔들 할 땐, 이럴 때를 당하면 나의 곁에는 비록 친한 동무가 있고 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자연의 곁눈 한눈을 팔지 않을 수 없으며 그의 기쁨의 노래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 사람이란 세속에 얽매여, 자, 앞부분에서는 이제 뭔가 인간에 대한 예찬적 태도,
자연에 대한 애찬적 태도가 드러났다면 여기서부터는 표현의 뉘앙스가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사람이란 세속에 얽매여 머리에 푸른 하늘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주머니에 돈을 세고 지위를 생각하고 명예를 생각하는데 연연히 겪거나 또는 오욕칠정 5가지 욕망과 7가지 감정,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감정에 휩싸여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데 마음에 영의를 가지지 못하는, 편안함을 가지지 못하는 우리 사람이란 어떻게 비소하고 보잘것없고 어떻게 저속한 것인지, 결국은 이 대자연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조화를 깨트리는 오점 또는 한 잡음으로밖에 되어 보이지 아니하며, 될 수 있으면 이러한 때를 타서 잠깐 또나마 사람을 떠나 사람의 일을 잊고 풀과 나무와 하늘과 바람과 한 가지로 숨쉬고 느끼고 노래하고 싶은 마음을 억제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서는 인간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또 드러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부분을 살펴보면 아까 정리가 이제 자, 그래서 세속성이 드러났죠. 마지막 부분은 그래도 인간의 아름다운 관점,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뒷부분에 나와 있다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자, 1번이 정답인데 자연과 인간을 서로 비교, 대조하고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긴 하지만 이렇게 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연은 인간을 유추하여서, 그러니까 유추라는 건 서로의 유사한 속성을 비교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건 없었고, 자연물을 통해서 작가의 생각을 표현하고 있다. 자연 자체에 대한 생각보다는 자연과 인간에 대한 생각, 이렇게 정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 체험을 사회적 체험으로 확대하고 있다. 개인적 체험만 드러냈지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작품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5번, 자연에서 인간의 삶을 논리적으로 추론하고 있다. 논리적 추론이라기보다는 이제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A부터 E 중 가장 이질적인 것은 다른 것을 찾으세요 라는 거였는데, A부터 보면 여러 동료, 그 다음에 B는 군속, 사람들 틈, C는 신선의 기절, D는 감나물려, 평범한 사람들, 이렇게,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 이렇게 나와있죠. 그러니까 C, 신선만 다른 의미, 자연을 떠나서 존재하는 것으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기역, 니은의 의미로 적절한 고사성어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역은 어린애 웃음같이 깨끗하고 명랑한 5월의 하늘, 자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니은 우리가 가난하여 가진 게 없다, 가난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자성어를 찾으라는 거겠네요. 그래서 1번 전이무봉, 원래 뜻은 선녀의 날개 옷에 바느질 자국이 없을 만큼 엄청나게 아름다운 작품, 대상을 예찬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잘 만든 물건이라는 뜻으로 자연에 대한 예찬,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번 안빈낙도, 가난한 삶에 만족하는 삶의 태도를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을 1번으로 보시면 되겠고, 2번 무념무상, 아무런 생각이 없는 상태, 그리고 무라일체, 자연과 하나가 된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천진난만, 순수한 모습을 의미합니다. 자, 4번 호연지기, 자주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정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연을 지키는 호탕한 기상, 그리고 안분지족, 요거는 안빈낙도랑 비슷하죠. 자신의 분수에,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물심일력, 사물과 하나가 된 마음 상태를 의미합니다. 5번 그리고 풍수지탄, 요거는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 또는 효도를 다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슬픔, 안타까움의 표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나의 자리와 이 자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요거는 문제가 조금 애매할 수 있긴 하지만 일단은 2번 이게 불특정한 지리적 위치, 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이 자리는 내가 자주 가는 자리, 공간으로 해가지고 정답을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게 답이 없기 때문에 2번으로 보시면 되겠고, 불특정은 좀 지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번 자연에 대한 글쓴이의 삶의 태도와 거리가 먼 것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자연의 예찬적 태도가 아닌 거,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안 드러나는 건 2번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번 보면 청산을 어찌하여 만고에 푸르르며 흐르는 문을 어찌하여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는가. 우리도 그치지 말고 항상 푸르름을 유지하겠다. 이게 언뜻 보면 자연에 대한 얘기 같지만 사실은 이 작품은 학문성에 대한 열정과 의지를 강조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연에 대한 예찬의 태도를 확인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번으로 정리를 해보시고 나머지 친구들은 다 자연을 예찬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술형 평가. 위 수필에서 드러난 서술상의 특징을 서술하시오. 보면 인간과 자연을 대비하여 실록의 혜택과 아름다움을 예찬하고 인간의 세속적 삶의 태도를 반성을 촉구한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적어보시면 되겠고 2번 위수필 중 윗부분에 보기에서 사용된 표현 방법을 쓰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쭉 읽어보면 이제 연세법과 점층법 이렇게 점층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점점점 강도가 강해지면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번 기읍과 니은의 의미를 구분해서 쓰시오. 비난, 가난인 거고 니은은 마음의 가난.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기대하는 바가 없다. 욕심이 없는 삶의 상태를 이야기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A 4번 A, B의 의미를 구별해서 서술하시오. 가진 것이 없다. 모든 것을 가진 듯하다. 그래서 이거는 물질적인 돈과 관련된 표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B는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상태다. 라고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실록예찬이라는 이양하 작가의 작품을 살펴보았습니다.